왔어요. 참외 심는 날.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외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하우스가 있어서요,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참외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노지에 참외를 심으신다면 지금 심으시면요, 아니 됩니다. 늦서리 피해를 받게 되면 또 참외가요, 잎이 폭삭 다 꼬슬려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외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온도 따뜻하고요. 심을 날도요, 아주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될 때 심어 주셔야지만요, 뿌리 활착이 잘 되고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빨리 따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통 모종들을 심을 때는 비 소식에 맞춰서 심게 되는데, 참외는 그러기보다는요, 맑은 날이 지속이 될 때 심으셔야 더욱더 좋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참외를 재배할 때요, 딱 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일조량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요, 참외의 생육 상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쁜 모양의 참외들을 주렁주렁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분 관리인데요. 일단은 뿌리 활착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참외가 성장할 때까지는요, 주기적으로 수분 관리도 잘 해주셔야지만 참외를 또 주렁주렁 달 수가 있고요. 물을 주실 때도요, 이왕이면 오전 시간 한 10시쯤 물을 뿌려줄 때요, 흡수율도 좋고요. 더욱더 뿌리 활착과 생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세 번째는요,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순정리를 이제 한두 차례 해줘야 되거든요. 순정리를 해주면서 그 유인 줄기를 잘 재배를 하게 되면요, 참외 농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참외를요, 100개 이상을 수확해서 먹고는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조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제 심기도 해야 되지만, 재배의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밀식하게 재배를 하게 되면요, 잎이 무성하게 되면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외도 달달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참외의 모양도 불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 간격을 한 60cm 이상의 재배 간격을 띄워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분 관리를 해주실 때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수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요걸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페트병에 이렇게 물을 꽂는 요 꼭지를 제가 산 거예요. 요거를 맞는 페트병에 꽂으셔가지고요, 물을 채우신 다음 여기에 땅 속에 이제 묻어주시면 돼요. 땅 속에 요만큼이 들어갈 거고요. 버튼을 열게 되면요, 여기서 구멍에 뚝뚝뚝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수분 관리를 당분간 이렇게 지금 저는 하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옆자락에 심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곳에 심기 때문에 초반에 수분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순정리와 함께 유인 줄기를 관리를 하는 일은요,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참외를 심었기 때문에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순을 제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 또 자세히 담을 거고요. 자, 참외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주의 참외를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저처럼 빨리 심게 되면요,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또 이번에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파손 없이 잘 도착을 했고요. 일반적인 꿀수박은 저 3주를 샀고요. 요번에는 다른 품종, 요거는 망고 참외라고, 망고의 모양으로 생긴 참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처음 심어보는데 또 맛이 얼마나 달달한지 또 기대에 부풀면서 요것도 2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밭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밭 만들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퇴비를 넣어주시고 30평 기준에는요, 150에서 200kg 정도의 퇴비량을 넣어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복합비료나 아니면 복합비료 대신 유박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토양살충제까지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모든 과일의 작물들은요, 황성분이 들어가면 과일의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칼슘 유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섞어가지고요, 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일주일 전에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에 모종에 흠뻑 일단 물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심는 곳에도 어느 정도 물을 좀 뿌려준 다음에 심으시면 좋아요. 이 초반에 수분 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덩이 안에도 물을 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망고 참외를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너무 깊게 심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참외 같은 경우 뿌리 내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얇게 뻗기 때문에요, 너무 깊게 심지 않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토 위까지만 살짝 덮어주시고요.
심는 간격은 60cm 이상의 간격으로 심어주셔야 일조량이 부족하지 않게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병충해 관련인 녹균병, 흰가루병이 참외에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제식 간격을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참외를 심어주시고요. 한 2차례 전에 이제는 웃거름을 주실 거예요. 자, 웃거름은 첫 번째는 한 50cm 간격으로 자랐을 때 한 1차 그 순정리 해줄 때쯤 이제 한 차례 웃거름을 주시면 되고요. 2차는 이제 참외가 달릴 때쯤 이제 또 한 차례 웃거름을 주시면서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5월 초에도 늦서리가 내릴 때는 막 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온을 체크하셔서 아침 기온이 뭐 많이 추워지는 늦서리가 내릴 것 같다. 뭐 영상 2도 정도다 그러면 서리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PT병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뚫어주고요. 구멍을 위에는 열어주어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요. 보온 역할이 돼서요. 그런 온도가 너무 밤 기온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보온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5월 초에 심으실 때 좀 기온이 낮거나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일찍 심으시면요. 이 PT병 한번 활용해 보세요. 참외는요, 바닥에서 키우는 것보다 일조량을 잘 받게 덩클로 대롱대롱 달면 더 좋은데요. 우리가 텃밭에서 그런 재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요, 고추대와 오이망을 활용하셔서 좀 공중에 대롱대롱 달게끔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저는 하우스 옆자락에 이렇게 오이망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위에서 대롱대롱 달리게끔도 하고요. 나머지는 또 바닥에서 키웁니다. 그래도 매년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외 순정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4월 18일 참외를 심었고요. 지금 한 37일 정도 된 참외인데요. 참외 모종마다요, 크기가 아주 지 맘대로 들쑥날쑥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자란 상태가 되고 나서 이제 참외 순 지르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날짜보다도 원줄기인 어미줄기가 5마다 이상이 나왔을 때 순을 질러주시면 되거든요. 한 요만큼 나왔을 때 순을 지르면요, 어미순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아들 줄기도 2-3개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딱 알맞습니다. 들깨 아줌마랑 초간단 순정리 해보러 가보실게요. 자, 37일 된 참외. 지금 요 참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미줄기나 아들줄기가 이제 세력이 뻗어서 잘 보이긴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하실 일은 어미줄기, 원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줄기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제 찾아봅시다. 자, 지금부터 원줄기 찾으실 땐 보통 세력이 좋은 것이 원줄기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냐면 이렇게 뿌리 쪽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마디가 촘촘하고 그리고 마디의 굵기가 두껍고 그게 보통 어미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줄기가 이렇게도 뻗어나온 줄기, 그리고 요 밑으로도 뻗어나온 줄기가 있는데 지금 요 줄기는 아들줄기예요. 이 아들줄기랑 요게 원줄기인데 원줄기의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의 길이로는 이 어미줄기를 찾기보다는요, 마디가 촘촘하고 그 다음에 굵은 거 그리고 세력이 조금 더 월등한 거를 찾아보시면 돼서 마디를 세어 보셔야 되고요. 자, 끝에서 마디 5마디를 세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에서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여기가 5마디입니다. 어미줄기, 원줄기에 5마디를 남기고요. 그 다음 생장점을 뚝 잘라주시는 일을 첫 번째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5마디 적심 이렇게 뚝 잘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요만큼 안녕, 너희 할 도리를 다 했구나 가버리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순이 많이 복잡할 때는요, 이렇게 잎 하나씩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순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것들은 정리를 해줘서 따주세요. 그래야 순 찾기가 조금 쉽습니다. 아래에 나온 이런 잎들은요, 나중에 통풍이 되기 위해서도 순 정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고, 그 다음에 참외는요, 이렇게 원줄기를 적심해 주고 나서 재배 환경이 넓고 크다 그러면 아들줄기 3줄기를 남기고요. 재배 면적이 넓지 않다 그러면 2줄기를 남기시면서 재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세 줄기를 남겨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줄기를 제가 여기가 적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줄기 밑에 나온 요것도 이제 아들줄기가 돼요. 근데 아들줄기는 요거는 지금 사실 제가 만져서 부러지기도 했지만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잘라줄 거고요. 그래서 세 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줄기. 원순 옆에 있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둘, 그리고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저는 아들줄기가 4개가 나왔어요. 저는 3개를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세력이 약한 아들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만지작거리다가 여기 좀 부러진 것도 있고 요게 좀 세력이 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줄기 요거 하나를 또 정리를 톡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아들줄기 한 줄기 나왔고요, 두 줄기, 세 줄기, 이렇게 세 줄기를 남겨 놓고요. 이렇게 아들줄기를 남겨놨으면 이 아들줄기를 그러면 몇 마디까지 또 키워야 되나? 아들줄기는 8마디를 남겨놓고 적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기똥차게 8마디 나왔네요. 그리고 8마디 나오고 그 위에는 또 적심. 이렇게 해서 8마디를 남겨주고, 그 다음 참외는 이 아들줄기에서 참외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아들줄기, 이 옆에 겨드랑이에서 나온 요게 이제 손자줄기가 될 거거든요. 이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 참외줄기를 그러면 이 마디마디 하면 8마디 사이에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모두 다 키우시기보다는요,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자줄기인 이 곁순들을 띄워주시면 좋아요. 띄워주셔야 통풍도 잘 되게 되고요. 또 손자 이렇게 덩글손이 나온 것도 띄워주시고, 그래서 아래에서 3마디까지는 아들줄기 곁순을 이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나오는 요거가 이제 손자줄기가 될 거고요. 이 손자줄기에서 이제 참외가 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주시면 되게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아들줄기가 몇 마디 났나 세볼게요. 1마디, 2마디, 여기 3마디, 4마디, 5, 6, 7, 얘는 여기까지가 8마디예요. 그래서 8마디, 간신히 8마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8마디 끝, 생장점, 적심. 이렇게 해주고, 맨 아래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이 겨드랑이 사이, 곁순이 나오는, 손자줄기 나오는 이 겨드랑이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요때 미리미리 제거를 해 주셔야 나중에 편합니다. 그리고 덩글손 나왔으면요, 뭐 제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요, 그냥 보이는 대로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냥 이제 곁순이 나오면요, 나오는 대로 마냥마냥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유인해 주시지만 이제 챙겨보시면 되고, 저는 한 줄기는 여기 오이망 있는 곳을 이렇게 매달아서 해줄 거고요. 이 나머지는 또 바닥으로 세력이 뻗쳐나가게끔 해서 이제 참외를 키울 생각입니다. 참외들이 요거는 조금 덜 컸어요. 요것도 진짜 작고, 이걸 보면 참외 모종이 원래 요거였는데요, 달팽이 잎들이 그냥 아작을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씨가 떨어진 게 자연 발화가 된 거를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근데 요것도요, 달팽이가 와서 또 잎을 먹고 갔습니다. 자, 참외 심은 밭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작년에 심었던 밭에 가면 참외가 씨앗이 떨어진 것들이 자연 발화가 많이 되거든요. 요것도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심지 않은 자연 발화된 참외가 오히려 더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요 공간에서 참외가 심었던 것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제가 올해는 이렇게 자연 발화된 참외가 많아서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그냥 내비뒀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대쪽에 또 모종이 또 자연 발화된 거를 제가 옮겨 심은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연 발화가 됐던 참외도요, 모종으로 키우시면 참외가 이것도 잘 달립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참외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시면 이제 마냥마냥 냅두시고 재배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참외가 달릴 때쯤 이제 수분 관리를 또 해주시면 좋고, 참외가 더 잘 클 수 있거든요. 참외가 달리는 시점에 또 수분 관리 해주시면서 잘 키워보세요.
자, 하우스 안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만 남았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 참외는 아주 쑥쑥쑥 잘 클 거니까요. 적당한 크기의 순정리 꼭 챙겨보시고요. 자, 요약 정리. 첫 번째, 어미순을 잡는다. 어미순은요, 마디마디가 짧고 굵은 것이 어미줄기일 확률이 높고요. 어미줄기를 찾았으면 5마디에서 딱둑 적심을 해주고요. 아들 줄기를 재배 면적에 따라 2줄기를 남길지 3줄기를 남겨놓을지 선택하셔서 아들 줄기의 8마리의 끝에 생장점을 또 싹둑 잘라주고요. 그 아들 줄기의 아래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나오는 손자 줄기 결승들을 똑똑똑 제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냥마냥 내비두시고 키우시면 되세요. 자, 들깨기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거의 무슨 멜론 크기만큼 엄청나게 대형하게 만하게 커졌거든요. 여기 뒤에 참외를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요, 정말 참외가 당도가 전혀 1도 없이 정말 밍밍하고 무가지 맛이 없는 참외가 수확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외 수확! 맛있는 참외 수확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외를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하는 수확 적기 지금은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우스 안만 들어오면요,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옥수수 뻥이요 해 먹으려고 옥수수도 말리고 있고요. 작두콩 차도 끓여 먹으려고 잘 건조하고 있고요. 온통 제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메론도 지금 몇 통 따먹고 있는데 솔직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메론은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가 터져 네트가 터지다 보면 이렇게 예쁜 네트 모양이 생기면서 메론을 수확하실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딴 망고 수박, 이 수박을 쪼개면요, 색깔이 노을해서 너무너무 예쁜 망고 수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참외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외를 2가지의 품종 참외를 심었습니다. 요 참외도 참외입니다. 색깔이 꼭 모가 같이 생겨가지고 좀 못났지요. 근데 요게요, 제대로 후숙돼서 당도 높을 때 수확해서 먹으니까요, 일반 참외보다 더 맛있는 거 있죠. 색깔도 과피 색깔이, 참외는 보통 하얀색인데 이 망고 참외는요, 겉이 살짝 누리끼리한 빛깔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참외입니다. 우리가 보통 텃밭에 저처럼 이런 망고 참외를 심기보다는 일반적인 참외를 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어떤 시기에 딱 수확을 했을 때 당도가 아주 맛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쁘게도요, 요거는 일반 참외, 그리고 요거는 망고 참외가 2개가 아주 그냥 똑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일반 참외인데, 일반 참외의 수확 적기는요, 일단 색깔을 보시고도 알 수 있어요. 색깔이 겉이 노랗게 됐으면 얼추 익어가는 참외입니다. 근데 노랗다고 해서 무조건 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별로 맛이 없는 참외가 되실 수 있고요. 일단 먼저 이제 이 노란 게 선명하고요. 근데 텃밭에서는 이 노람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참외와 참외 사이 하얀 골이 있죠. 이 골 사이에 색깔이 푸르티킹한 색깔이 안 보이고 하얗게 됐을 때 수확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여기 색깔이 약간 푸르틱틱한 색깔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수확을 하시는 게 당도가 더 좋거든요. 얘도 약간 보면 하얀 골의 색깔이 약간 푸른 빛깔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수확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요, 참외에 달려있는 이 덩클손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덩클손이 많이 말라져 있으면요, 완전히 잘 익은 참외고요. 요게 조금 이제 말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익어가는 상태에서요, 밭에서 수확하실 때는 바로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덩클손이 바짝 마른 거를 수확하시면 드시면요, 실패 없이 맛있는 달달한 참외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가 이제 멜론 옆에 있기 때문에 멜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멜론이 이것도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요 거의 무슨 멜론 크기만큼 엄청나게 대형하게 만하게 커졌거든요. 여기 뒤에도 볼록 나오고 모양이 웃기네요. 자, 꼭 개구리 참외 같기도 하고, 슬쩍 아주 이렇게 햇빛이 과해서 그런가 여기가 좀 갈라지긴 하는데, 아직 덩클손이 아직 싱싱해서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요 망고 참외를 수확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망고 참외도 심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당도가 아주 맛있고 달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초록 참외가 익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참외를요,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안을 온통 참외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작년에 이제 참외가 이 밭에서요, 그냥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자생으로 그냥 난 모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모종을 지금 이 밭도 참외가 그 모종을 옮겨 심은 밭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다 전부 제가 옮겨 심은 자생한 모종을 옮겨 심은 건데요. 진짜 잘 자랐고요. 참외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 밭에 자, 옮겨 심고 나서 그냥 그 위에다가 웃거름으로 퇴비와 비료를 좀 껴줘둔 상태에서 그냥 참외를 키웠는데요. 참외가 그냥 주렁주렁 여기저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참외가 만약에 자생해서 모종이 키워졌다면요, 그것도 한번 다른 알맞는 곳에 옮겨 심어서요, 이렇게 키우셔도요, 자, 텐실한 참외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요, 정말 참외가 당도가 전혀 1도 없이 정말 밍밍하고 무가지 맛이 없는 참외가 수확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외가 익어가는 시점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밍밍하고 맛이 없는 참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노지에서 꼭 수확한 참외는요, 최소한 하루 이틀은 상온에서 후숙을 시켜놓고 드셔야 그나마 당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맛이 없는 참외다 그러면요, 이 참외로 한번 장아찌를 담아 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씨를 빼가지고요, 일반 장아찌처럼 담그시면요, 나중에 그 장아찌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외로 장아찌도 한번 담아 보시고요. 참외가 엄청나게 순이 무성할 때는요, 저는 요즘에 참외를 볼 때마다 이 꼭지의 순들을 꼭꼭꼭 따주고 있거든요. 순 정리를 해주고 있지만요, 그 엽순 겹순에서 나오는 순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근데 이 순이 계속 무한대로 자라나다 보면 이제 참외가 연글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아무래도 뺏길 수 있으니까요, 밭에 가실 때마다 뭐 일처럼 얘를 꼭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참외 밭에 가실 때마다 이렇게 참외에 나와 있는 생장점에 있는 순들을요, 이렇게 똑똑 따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하우스 옆고랑에 이제 오이망을 설치를 해서요, 참외가 땅바닥에도 달려있지만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부양으로 대롱대롱 이렇게 달리는 참외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앙증맞은 참외가 대롱대롱 열렸고요. 제 텃밭에 키울 때는 이렇게 땅바닥에 참외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안 돌려줬다간 요 밑에서 이제 벌레 같은 게 좀 있으면요, 이렇게 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둘러보면서 뒤집어 살살살 돌려주면서 키우시면 땅바닥에 있던 쪽에 참외도요, 당도가 높은 참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얼굴만한 망고 참외도 수확해 보시고요. 비타민 보충 잘 하셔서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해피데이.